1주차 두 번째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취업 환경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우리 대학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취업도 타이밍이다 라는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 중 하나인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별로 직업선호도 검사를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직업선호도 검사를 사이버 강의실 과제 메뉴에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2020년도) 채용 전망을 보면 인사 담당자들은 48% 정도가 작년보다 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48.4%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답을 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을 한 사람은 39.7%입니다. 또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에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작년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5.5%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43.9%였습니다. 국내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6%에 불과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57.1%는 자사 정규직 직원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경영 여건이 좋지 않으며 인력 감원 계획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올해 인사관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는 유연 근무제를 확산하고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AI 인재 채용, 인원 감원 등이 주요 이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취업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대학의 졸업자들의 취업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은 4,000명이 졸업했고 그 중에 57.7%가 취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4,885명이 졸업을 했고 그 중에 58.9%가 취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4,667명이 졸업을 했고 60.1%가 취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4,470명이 졸업을 했고 56.8% 취업률입니다. 2018년도에는 4,401명이 졸업을 했고 57.9%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4년도는 유보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졸업생이 많았고 2016년도의 취업률이 60%를 나타내는 것은 행정 인턴으로 대학에서 취업자를 많이 뽑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평균 56%에서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2019년도 작년 또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10명 중에 6명은 취업하고 4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 계열별 취업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취업률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특수한 전공, 치대, 의대, 약대, 보건대 등이 취업이 잘 되고 있고, 특수한 계열을 제외한 경상대나 공과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취업도 타임입니다. 여기를 찍어보는 거 아니? 여기를 파고들 때 오케이 말이 내가 확실한 거지. 확실하답게. 한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뭔 작전을 하는 거야? 아유, 너는 하나는 취업을 안 하고 아주 속 터져요, 속 터져. 다들 나가! 나가! 안 나가? 나가! 와, 지금 뭔 작전을 하는 거야?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우리의 취업 준비생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우리의 취업 안녕하십니까, 강유미 기자입니다. 하루하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인들. 그러나 24시간도 모자란 이 시간을 그들이 슬렁슬렁 보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 황금기에 관한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나 24시간도 모자란 이 시간을 그들이 슬렁슬렁 보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 황금기에 관한 최근 대학가에 불고 있는 신조어 NG족. 이른바 노 그레듀에이션. 왜 이들은 졸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토익 점수라든지 영어 말하기 점수를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라든지 또 자격증을 좀 더 준비하고자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토익 점수라든지 영어 말하기 과연 이들의 선택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친구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졸업유예는 장기적일 경우는 기업에서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유예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최대한 1년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기 미취업에 들어갈 경우 직장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벌어보려는 취업 준비생들. 그러나 기업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1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운동에도 농구 시즌 그리고 야구 시즌이 있고 백화점에도 세일 시즌이 있듯이 취업에도 시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황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운동에도 농구 시즌 그리고 야구 시즌이 있고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취업 레이스에 돌입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공채 합격을 외치며 열심히 달려가는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이 눈물겹기만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로 완벽하게 나서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매 시즌마다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로 완벽하게 나서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매 시즌마다 탈락자가 8개월째 기업 공채를 준비해온 라네군. 대학 졸업 후 무작정 시작한 취업 준비로 인해 하루하루 고민만 쌓여갈 뿐입니다. 상반기 3월에서 5월, 하반기 9월에서 11월, 졸업 시즌이 끝난 직후 시작되는 대기업 공채 시즌. 구직자가 몰리는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와 같이 공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널브러진 구직자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졸업 시즌이 끝난 직후 시작되는 대기업 공채 시즌. 구직자가 몰리는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와 같이 공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널브러진 공채 구직자들이 시즌이 속출하기도 끝났는데 합니다. 이제 어떡하죠? 공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당신.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어딘가를 확 떠나고 싶죠? 자, 강 기자. 다른 구직자들은 채용 비수기 동안 뭘 하는지 취재됐나요? 놀고 싶죠? 어딘가를 확 떠나고 싶죠? 자, 강 기자. 공채에 실패하고도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는 나네군. 하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얻을 수 없어 고민입니다. 공채 시기가 지나고 나면 횡해지는 달력.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공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공채 후 입사를 포기한 결혼을 고충하고 또 직종별로 수시 채용이 시작된다는 사실. 닫힌 문이 다시 열리는 이 기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채용 공고가 의외로 많던데요. 그것들 중에서 잘만 선택하면 용납지 않겠어요. 공채 시기를 놓친 지원자들의 경우 우선 다음 공채를 대비해서 어학이나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처럼 자신의 부족한 스펙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채용이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찾아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자신의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더 전략적인 취업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업 타이밍만큼은 자신 있다는 나네군. 꼭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연구소 뉴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플랜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타이밍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도 취업의 골든벨을 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연구소 뉴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플랜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타이밍을 제대로 취업도 타이밍이다. 취업 유예기간 1년. 대기업 공채 시즌과 더불어 수시 채용만 잘 공략한다면 여러분도 무한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도 타이밍이다. 취업 유예기간 1년. 대기업 공채 시즌과 더불어 수시 채용만 잘 공략한다면 여러분도 무한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광수 생각. 전구를 발명할 때 토마스 에디슨은 무려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를 했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부분에서 도전해보고 도전의 결과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 생각. 지금부터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워크넷이란 1998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 구인 정보와 직업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공인 취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채용과 관련된 사이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리크루트, 스카우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알바몬, 알바누리, 알바천국 들도 대부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민간 취업 포털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워크넷입니다. 따라서 워크넷에 등록된 채용 정보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들이 검증된 또는 1차 검증한 채용 정보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채용 정보 같은 것들은 대부분 걸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많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워크넷을 추천하고 워크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메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워크넷 메뉴 중 직업 진로를 클릭합니다. 직업 진로 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인 대상 심리검사 12종이 나오고 그 옆에 전체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인 대상 심리검사 하단에 보면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검사 시간 25분 그리고 실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실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사 실시하기를 누르면 회원 로그인 창이 뜹니다.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혹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검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간혹 회원가입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크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검사 실시를 클릭하면 직업선호도 검사 S형 팝업 창이 뜹니다. 이게 팝업 창입니다. 팝업 창이 뜨면 팝업 창 하단에 있는 시작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문항을 풀어보는 예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지금부터는 문항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화면입니다. 총 문항은 204문항입니다. 문항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검사 진행률 현황 해서 내가 몇 문제를 풀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풀고 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총 204문항을 순서대로 풀고 문항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 검사 진행률 현황이 204문제 중에 204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100%. 문항을 풀고 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입력이 완료되면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결과 확인 창이 뜹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재 내용은 읽어봐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결과 화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검사자의 신상 정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점수의 의미가 나옵니다. 직업 흥미 검사 결과를 육각형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각형 모형의 제일 위쪽은 현실형, 오른쪽은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표 흥미 코드가 나옵니다. 저는 CA라고 나옵니다. 직업 흥미 유형별 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점수와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흥미검사 해석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흥미검사에는 개인별 흥미 코드, 흥미 유형별 원점수, 표준 점수, 육각형 모형이 제공됩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흥미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추천합니다.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자격이나 훈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일자리 정보와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해석과 상담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이나 인쇄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인쇄 저장 시에는 다운로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그때 저장해서 사이버 강의실 과제 메뉴에 업로드합니다. 인쇄 프로그램 설치가 오래 걸립니다. 참고하세요. 이 모든 화면들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결과의 화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인쇄한 결과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페이지로 출력이 됩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직업선호도 검사가 끝났고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서 강의실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직업선호도 검사하는 홈페이지는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에 접속해서 하도록 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가 안 되는 걸까요?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노력은 하기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종료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